4월 9일 이스라엘 선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총리가 탄생이 되거나 아니면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로서 재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51%입니다. 이 51%라는 건 정확한 통계적인 수치로 계산한 게 아니고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가 32%, 그리고 네타냐후와 각을 세우면서 지금 다른 후보로 뛰고 있는 간츠 전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 30%를 받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32대 30이면 약 51%대 51대 49로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의원 내각제예요. 인구 한 850만 정도, 우리 한반도에 거의 얼마입니까?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로 치면은. 이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의원 내각제로서 대통령이 있지만 총리가 실제 이 국가를 통치하는 실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10년 이상 집권을 했습니다. 네타냐후의 강점은 외교 정책에서 아주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리 중에 네타냐후만큼 아랍 국가들을 끌어들여가 알게 모르게 보이는 장소에서 안 보이는 장소에서 외교를 하거나 회담을 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얘기를 하자고 하는 자리를 깔거나 그들과 편안하게 얘기한 총리가 사실 없었어요. 그 외교에서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APEC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IPAC. 발음은 APEC,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하고 발음이 같지만 이건 미국에 있는 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 로비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APEC은 The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예요. 그러니까 미 이스라엘 공공문제 연구회. 이 단체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상원 하원 관계없이 이 APEC에 대해서 굉장히 서포티브해요. 아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앉아서 이스라엘의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서명을 할 때에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각을 세우던 낸시 펠로시나 혹은 민주당이나 혹은 상원 하원이 때에 따라서는 외교 정책의 생각이 다른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APE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가 긴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평화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중동 평화협상을 미국이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쿠슈너가 큰 역할을 할 거로 보입니다. 네타냐후가 가지고 있는 강점, 어떻게 해서 10년 이상을 이분이 계속 총리를 할 수 있었냐. 이스라엘 총리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나 몇 차례까지만 총리가 가능하다는 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뭘 할 수 있으면은 의석, 이스라엘 의석은 120석인데 이 의석에서 61석, 다시 말하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연합정권을 수립해낼, 만들어낼 능력이 있으면은 계속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Country of Political Parties, 정당의 국가라고 하여 인구 85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이 48개입니다. 48개로 등록된 정당이 다 총리를 선출하는 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의 3.5% 이상의 지지를 얻는 당이라야만
총리 선출의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48개 정당 중에서 3.5% 이상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는 정당이 한 10수개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의회를 크네셋이라고 불러요. 이 크네셋에서 120석, 의원 120석 중에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당에게 대통령이 일단 연립정권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표가 연립정권을 61석 이상으로 구성해내면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정당은 리쿠르드 당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가 당대표로 있는 당이에요. 지난 선거에서 120석 중에 30석을 차지했습니다. 61석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4개의 당을 더 끌어들여서 5개의 당이 합쳐져서 지금 5개의 당이 연합정권을 구성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탄생된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네타냐후가 32석을 얻고 지금 경쟁자로 뛰고 있는 간츠가 35석을 얻었으면 대통령은 간츠에게 연합정권을 수립할 일단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럼 간츠가 61석을 만들어내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간츠는 육군참모총장으로서 혼자서 당을 만들었는데 그 개혁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지만 자기 밑에 의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원을 가지고 있던 라피드라는 언론기자 출신이 가지고 있던 당의 의석 13석과 합쳐가지고 이름을 청백당으로 바꿨습니다. 청색과 흰색은 이스라엘 국기가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한 조가 돼가 지금 뛰고 있어요. 다른 한쪽은 네타냐후가 맞서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다시 당선될 수 있을까요? 네타냐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총리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총리로서 아랍 국가들을 혹은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자리 불러 모아가 회의하는 것이 네타냐후만큼 잘해낸 사람도 없고 심지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낸 것도 이 네타냐후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란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이란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여라, 우리 같이 앉아서 얘기하자. 이스라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능력 수완 발휘에는 네타냐후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강력한 안보를 지지하고 외교정책에서 수완을 보여주는 데는 네타냐후를 따라갈 사람이 없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부패를 원치 않으니까 어느 쪽에 힘을 더 실어주느냐. 뛰어난 외교력과 강력한 안보정책, 다소 개인적인 부패가 있어도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아갈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은 그 당은 네타냐후에게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골란고원을 팔레스타인의 영역으로 인정을 해주더라도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인접 국가들하고 자꾸 분쟁을 하는 것은 안 좋다. 팔레스타인도 인정해주자. 그리고 같이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그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간츠 같은 후보에게 표를 실어주는 당과 사람이 더 많으면은 이번에는 간츠가 총리로 되는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선 후에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까? 누가 총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앞서서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 끝난 후에 팔레스타인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의 정책에 손을 들어준 미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선거에 이기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중동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에서 설사 간츠가 이겨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앉아서 자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땅이고 골란고원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의 주권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협상을 한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주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 때부터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대통령 중동 평화협상이 성공적으로 지속되어 온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한치도 양보 안 하겠다. 팔레스타인도 한치도 양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중동 평화협상이라는 것은 설사 트럼프가 나서서 팔레스타인과 앉아서 협상을 한다고 해서 지난 40년 이상 끌어온 평화협상, 이 중동 평화협상에서 성공을 못한 것처럼 큰 기대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다 내다본 트럼프 대통령 선점 전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총선에서 총리가 누가 되든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들고 와가지고 미국이 팔레스타인 정과 얘기를 한다 손치더라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대표해주는 국가로 쓰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바로 3월 25일 백악관에서 네타냐후와 마주 앉아서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권을 인정한다.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골란고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골란고원 원래 시리아 고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이 시리아 땅이었어요. 근데 1967년 6월 5일에서 6월 10일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시리아로부터 뺏은 겁니다. 그리고 1981년 이걸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전쟁으로 얻은 땅은 영토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법 때문에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해줬습니다. 지금도 유엔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2017년 연말에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웨스트뱅크 서한 안에 있어요. 골란고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웨스트뱅크가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요르단. 이 6.1 전쟁에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운 나라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입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이 나라들을 다 치고 요르단으로부터는 웨스트뱅크, 시리아로부터는 골란고원 다 뺏었어요. 트럼프 생각에는 이런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유엔이 국제법의 근거를 두고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스라엘 주권 인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해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힘을 엄청 실어줍니다. 물론 그 이유는 미국이 산타클로스라서가 아닙니다. 중동에서 종주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이란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고 이란이 석유의 힘을 믿고 북한의 핵개발에 지지하는 데 대해서 미국은 그 명줄을 끊어버리려고 이란과의 핵 합의한 것도 작년에 파기했습니다. 당장 석유 수출에 엄청난 그리고 경제 제재의 한계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누르면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응해서 미국 대신에 싸워줄 수 있는 이스라엘. 둘째,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버금가는 석유 매장량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미국이 적극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은 사실은 네타냐후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 간츠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국민이 많은 이유가, 네타냐후는 이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에 발을 못 들이게 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만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크리스찬의 바탕을 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즘에. 그러니까 네타냐후에게 그 서명을 해줌으로써 네타냐후에 대한 압력이기도 합니다.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주면서도 해주는 대신에 네타냐후에 대한 압력이 크리스찬, 메시아닉 유대인, 크리스찬인 유대인도 이스라엘에서 문을 열어주고 국민으로 받아줘라, 정착하게 해줘라, 이 압력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바탕을 둔 국가이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의 국익을 대변해주는, 중동에서 국익을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 국가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크리스찬을 받아주는 국가로 만들고 싶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 발 앞서서 유엔이 뭐라고 떠들었든 관계없이, 주변 국가가 뭐라고 떠들었든 관계없이, 중동의 어떤 국가들이 로켓을 60발씩이나 이스라엘에게 그 서명을 하는 순간 바로 가자지구에서 60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을 향해가 날렸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명을 해준 겁니다.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은 이스라엘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자, 4월 9일 선거를 지켜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관계없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끌어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